시작할까요?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담당 이세진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 우리 준우 학생과 배워볼 개념은 자유무역이랑 그리고 트레이드 프로텍셔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무역하면은 모두에게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자유로우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좋지만 누군가한테는 나쁘죠. 이게 경제학은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이제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두 stakeholders, 두 관련된 집단이 있는데 누굴까요? 와, 어려운 질문인데요, 처음부터? 내가 요거를 준우한테 팔면 아, 그러면 선생님과 저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물건을 줬으니까 공급자. 프로듀서 같은 느낌. 내가 프로듀서이고 우리 준우가 물건을 샀으니까 컨슈머. 컨슈머이죠. 그 두 집단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둘 다 내 사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1촌, 3촌, 민수 삼촌이 있고 그리고 뭐 사촌 뭐 있죠? 사촌에? 영미? 오케이, 사촌 이모, 뭐 영미? 영미 이모가 있어요. 영미 이모. 둘 다 가족이야. 그러니까 한쪽 편만 들면 어떻게 돼요? 서운하죠. 서운하죠. 그쵸, 서운하죠. 근데 프리 트레이드를 하면은 한쪽 편만 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 편을 드는 걸 것 같아요? 좋죠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죄다 경제학을 배우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그 연령대는 아니시지만 보통 이제 경제학 배우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컨슈머. 컨슈머니까 이거를 가족처럼 생각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프리 트레이드 하면은 이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리 트레이드도 누군가한테는 어쨌든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봐볼게요. 과연 우리 민수 삼촌은 프리 트레이드를 하면 왜 좋고 우리 사촌 이모 영미는 프리 트레이드 하면 막 땅을 치면서 네가 가족이냐 그냥 집 나가라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네. 뭐야. 자, 그래프로 그러면 우리가 일단 봐볼 거는 무역이 없는 경우를 먼저 봐볼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Y축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거 기억해야지. 이거 못하면 진짜 학원 차리면 안 되죠. 선생님, 저 이콘 10년 전에 했어요. 자, 여기는 가격이 나옵니다. 아, 프라이스랑 퀀티티죠? 맞죠? 프라이스랑 퀀티티죠. 모든 시장의 기본. 쉽죠.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시장 가서 뭐 살 때, 아이고 뭐 김치 몇 포기 드릴까? 한 포기에 3,000원씩인데 몇 포기 드릴까? 3,000원씩인데 몇 포기 드릴까? 아주 기본적인 이렇게 우리가 거래할 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거래를 할 때 우리 준우가 consumer, 내가 producer. 네. 그게 그래프로 나와요. 컨슈머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떨수록 좋다고? 낮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건 하향합니다. 가격이 낮을수록 좋아해요. 퀀티티가 점점 많아져요. 나는 어때? 반대죠. 반대. 나는 가격이 높을수록 좋죠. 높을수록 좋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간단하게 그냥 여기다 서플라이를 해주고 여기다가 디맨드를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이제 서플라이가 왜 상향하냐 이유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버니까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거는 조금 너무 표면적인 설명이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고비용 공급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Because producers can produce a lot when they earn a lot of money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될 것 같죠? 돼요. 아, 돼요? 안 되죠. 이걸 낚이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높은 가격일수록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탕후루 한창 유명할 때 탕후루를 많이 만드는 그런 대기업 같은 나름 그 시장에서 대기업이 뭐였어요? 유명한 브랜드 이름 가지고 있는 왕관의 탕후루, 그렇죠? 왕관의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하니까 걔네는 그 단가가 낮아요. 생산 단가가. 하나 만들 때 걔는 이 정도 가격에서도 충분히 프로핏을 낼 수가 있어가지고 뭐야?
프로핏을 낼 수가 있어서 여기에 있어도 걔네는 서플라이에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아니면 중소기업도 아니고 개인 상업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삼촌이 탕후루 가게 하면은 왕관의 탕후루의 그 비용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고비용으로 생산할까요? 고비용이에요. 더 고비용이죠. 얘네는 왜냐면 이제 대량 생산을 하면은 그 개당 생산 비용이 싸져요. 그거 이코노미스 스케일인가요? 맞아요. Economies of Scale입니다. Economies of Scale 쉽게 말하면은 the more you produce, the cheaper you produce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상업자, 지나가는 할머니 이렇게 점점 더 비용이 높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바로 closed economy입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지금 이제 supply는 demand는 얘네는 합의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서 딱 만나겠죠. 그러면은 여기 P1, Q1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거래되는 데가 여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러면은 사실 이거는 가장 어떤 식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효율적인 거랑 좋은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약에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 우리나라 기름 나요? 안 나죠. 천연가스 나요? 석탄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은 지금 전기 가격에서 한 20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무 개입 없이 그냥 시장을 그대로 냅두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원래. 근데 전기세가 학원 전기세 20배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영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랑 좋은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좋다고 볼 수는 없고 효율적인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closed economy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좋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프라이스가 너무 높아서 컨슈머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왜냐면 프리 트레이드를 내가 하는 분야가 있고 안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거를 대충 아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인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으로 보면 돼요. 자, 전기. 우리나라에 공급자가 많을까요? 소비자가 많을까요? 소비자. 그렇죠. 공급자는 한 솔직히 인구의 몇 퍼센트 되겠어요? 0.001 될걸요? 소비자는 99.999%는 될 겁니다. 전기 안 쓰는 사람 주변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더 좋겠어요? 우리 소비자들의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효율성을 희생을 조금 시키고 소비자를 챙겨주는 거죠. 우리 영미 이모가 아따 핸드폰 보시고 진짜 학생이 영미 이모가 땅을 치면 울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삼촌 편 들어야 돼. 삼촌이 인구에 훨씬 더 큰 퍼센트잖아. 영미는 지금 0.001%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울더라도 조금 안타깝지만 삼촌 편을 최대한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컨슈머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실행하는 게 바로 자유무역이에요. 자유무역.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Market for Natural Gas라고 해볼게요. 자, 지구는 지금 뭐 전기차도 나오고 탄소 포집 같은 것도 나오고 그쵸?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였을까요? 줄이지 않았을까요? 1도 못 줄였어요. 기억하세요. 매년 레코드 갱신 중입니다. 네, 그쵸?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전기 생산의 이 천연가스 의존도는 우리나라 같이 발달한 국가도 엄청나게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만약에 이피션트하게 이렇게 돌린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준우의 학원은 바로 다음 달이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효율적인 생산하면 비싸니까 해외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들여오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많이 내려가요. 많이 내려가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천연가스가 진짜 미친 듯이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실물 경제와 전통적인 경제학에 조금 차이가 생겨요. 실물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한 나라에서만 수입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실제로 두바이, 사우디, 미국 이렇게 세 나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NG 형태로 해가지고 셋 다 가격이 달라요. 미국한테 살 가격이랑 사우디에서 사는 가격이랑 두바이에서 사는 가격이랑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실물 경제는 그렇지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일단 이거를 어쨌든 간에 그래프로 이론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은 10년 전 정보를 당신은 기억할 수 있다. 없다. 월드 프라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 자, 그럼 여기서 힌트. 월드 프라이스는 존재할까요?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무슨 소리예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거야? 대충. 평균을 낼 수는 있는데 그 평균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평균가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 실물 경제에서는 월드 프라이스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아주 소수의 커머디티밖에 없습니다. 네, WTI라 해가지고 그렇게 원유 같은 네, petroleum products 그런 것들 빼고는 웬만한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월드 프라이스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실물 경제에서는. 그 나라와 나와 합의하는 거래 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송 비용도 다 다르니까. 미국에서 여기 오는 거랑 두바이에서 여기 오는 거랑 미국이 훨씬 멀잖아요. 운송 비용이 더 들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그런 걸 고려해서 가격이 측정이 되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일단 하나로 우리가 통일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천연가스를 만드는 국가들이 이걸 만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걔네가 내다 팔 때 이 가격에 팔더라. 그렇죠? 그럼 이제 차이가 여러 가지가 생겨요. Q1이잖아요. 자, 이게 공급자였어요. 공급자.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가스 공급자들. 얘네 입장에서 지금 가격이 낮아졌어요. 자, 아까 탕후루로 생각해보세요. 탕후루. 왕관의 탕후루, 중소기업, 영미이모, 뭐 누구, 옆집 할아버지 이렇게 비용이 점점 높은 애들이 다 이렇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여기면은 여기 이제 P1까지에서의 생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던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잖아요. 적자니까 얘네는 이제 다 나가요. 근데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나중에 스테이크홀더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듀서 뭐 없어졌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어느 스테이크홀더이든 간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내 먼 사촌, 친척 정도로 생각을 해야 아무리 경제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많아도 누군가한테는 피해가 어쨌든 간다라는 걸 인식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QS까지 줄게 됩니다. 줄어요. 고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다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막 farewell, 잘 있어 이러고 평화롭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짐 싸고 실업자 생기고 뭐 진짜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빠지게 되고 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세가 싸졌어. 펑펑 쓰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천연가스의 양은 어디예요? 저 QS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domestic supply. 근데 보니까 격차가 있네. 사람들이 지금 수요는 경제학에서는 곧 소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I want it 막 이렇게 생각하면 수요로 생각하는데 경제학에서 수요가 있다는 말은 무조건 소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내가 멀리서 막 맛있겠다, 사고 싶다 이건 수요 아니에요. 소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돈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국내 서플라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이나 쓰고 있다는 거는 얘 사이 거리는 뭘 의미한다? Foreign supply인가요? 좀 더 멋있는 말을 써보자. 뭘 했어 우리가? Import? Supply? 비슷해. Import good? Imported goods. Imported goods. 아니면은 quantity of imported goods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QS와 QD 사이의 거리만큼이 impor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domestic demand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우리 나라로 봤을 때 우리 나라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아까 얘기한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 그 컨슈머들이 이제 해피하니까요. 그럼 얘네 뒤지라고? 뒤지라는 거네. 그러게요. 그렇죠. 우리 삼촌 죽어도 되는 거네. 우리 삼촌 천연가스 만드는데. 가 아니죠. 비록 이들이 많이 피해를 봤지만 인구의 99.99%가 전기를 쓰잖아요. 천연가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0.001%의 얘네가 힘들어지는 그런 어떻게 opportunity cost가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의 99.99%의 삶을 조금 더 개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조금 포기를 하고 얘네를 좀 더 살려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100% 긍정적이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냥
도메스틱 서플라이가 적어져서 안 좋다도 있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이 천연가스를 계속 만들려고 한다면은 P1에서 기업들이 팔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P1에서 팔 때 기업들이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얘네가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좋은 데 쓰겠죠. 술 먹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기업들이 술 먹는다 안 하죠. 그 기업들에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지. 근데 그 기업들은 R&D를 하는 데 쓰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간에 천연가스 조금이라도 있는 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캐내고 막 이렇게 기술이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가격 여기로 내려갔네? 기업들이 돈을 벌겠어요? 좀 적게 벌겠죠. 적게 벌면 그만큼 R&D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도메스틱 서플라이가 그냥 적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 능력 향상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경쟁력이 사라진다. 이게 엄청 줄게 되고 이게 많이 줄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상당히 부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로는 이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해보셨어요? 마약이 뭐예요? 뭐냐면은 의존도가 생겨요. Import reliance. 왜냐면 봐봐. 지금 그냥 이게 거리로 봐도 이 정도 우리나라 이거밖에 생산을 못하고 이만큼 거의 2배 거의 가까이 되는 양을 지금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약처럼 이거에 그냥 완전히 의존을 하게 돼가지고 이 수입이 혹시나 끊기거나 하면은 국가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만큼의 숄리지가 일어나는 거고 천연가스는 거기다가 어때요? 이게 일라스틱 할까요? 인일라스틱 할까요? 유연하다가 아니에요. 일라스틱 하다는 거는 가격이 줄면은 그만큼 수요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격 변동과 수요 변동이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 같은 인일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줄어도 수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안 쓸 거예요? 촛불 켜고 수업하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만큼의 숄리지가 생겨도 사람들이 그냥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건 계속 쓰려 할 겁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폭등해요, 폭등. 그렇죠.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추 같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배추랑 천연가스랑 비교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김치를 좋아한다 해도 전기만큼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추조차도 예를 들어서 배추 가격이 30% 정도 움직이잖아요. 김치 가격 얼마나 움직일 것 같아요? 훨씬 더 올라가. 5배 움직여요. 5배. 와. That's 500%.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진짜로 10배, 15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의존도가 생겼을 때 무조건 우리가 무슨 fairy world에 사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공급망 교란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공급망 교란이 무조건 생겨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supply line disruption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또 뭐라 하냐면은 외부에서 쇼크가 왔다. 뭐예요? 영어로 하면 외부 쇼크요? 그쵸. 외부 쇼크. 영어로 External shock. 정확하십니다. 하나 맞추셨어. 하나 맞추셨어. external 쇼크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안 생긴다는 거는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 그리고 국가가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다 배로 들여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비행기로 못 들고 와요. 비용이 너무 높아서. 네. 배로 들고 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늦어질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너무 페어리월드에 사신다. 아. 날씨. 날씨는 절대 예측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날씨가 엄청나게 안 좋으면 배가 침몰하거나 아니면 배가 우회해가지고 어디에 잠깐 정착해 있어야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 늦어지는 만큼 이거 숄리지 생기는 거고 아까 말했죠? 가격이 히말라야까지 갑니다. 히말라야까지. 그렇다 보니까 익스터널 쇼크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그냥 그렇게 날씨만 있으면 좋아. 근데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요즘 정치 지리학적 분위기가 어때요? 좀 쉽지 않죠. 좀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관세 난리 났고. 관세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었죠?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안 끝났잖아요. 그러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잖아요. 네. 인도와 파키스탄도 지금 무력 투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걔네랑 거래 안 하면 문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걔네랑 동맹국가인 또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원래 어디 뭐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싫어하는 국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바로 협박합니다. 그럼. 네. 수입받기 싫어?
한번 줘줘줘? 그래서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아절바이잔 형님 그게 아니라 저희 국회의원이 말 실수한 거야. 잘 실수한 거야. 애가 나이도 좀 많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geopolitical 그 factors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쉽게 발언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식량 같은 거 70% 넘게 우리 수입해요. 우리나라 가지고 모든 식량 수입을 끊으면 당장 몇 년 안에 인구의 70%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에너지 90% 이상 의존합니다. 수입 의존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의존도가 크면은 우리나라가 해외 관계를 엄청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예요. import reliance 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national security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그냥 domestic supply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만 안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마약처럼 import reliance가 심각하게 생기고 그러면 supply line disruption이 있을 때 그만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external shock에 엄청나게 이렇게 vulnerable 하게 되는 거랑 그리고 국가 보안적 문제. 왜냐면 다른 나라 눈치를 많이 봐야 되니까. 미국도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게요. 주한미군 빼줄까? 이거잖아요. 그러네. 중국도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수출 한번 막아줄까? 왜냐면 우리나라 50% 넘게 중국에 수출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역 관계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깊어지면 그게 export reliance든 import reliance든 간에 국가 보안적 문제로 이어져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free trade는 여기까지. 질문 궁금하신 점? 와 진짜 무섭네요. 이게. 그럼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게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소비자가 99%니까 무조건 그냥 자유무역 때려. 이렇게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특정 분야들은 우리가 프리 트레이드를 진행을 하죠. 소비자를 보호하고 싸지고 너무 좋잖아. 많이 쓸 수 있고. 그쵸? 스마트폰 충전 같은 거 한 번 했는데 5만 원 나오면은 스마트폰 어떻게 쓰고 살아? 인생이 얼마나 퀄리티가 내려가겠어요. 그렇죠. 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근데 그게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프로듀서들한테 이렇게 악영향이 있고 플러스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급망 교란의 엄청난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밸런스를 질문 있습니다. 하시죠. 최근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런 일은 일어났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import reliance가 엄청나게 높은 국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뭐 잘 만들어요? 핸드폰, 이랑 반도체랑 핸드폰 또 차. 네. 걔네를 잘 만들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겠어요? 걔네만 만들었겠죠. 다른 걸 안 만들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커피도 지금 잘 마시고 있고 네. 옷도 잘 입고 있고 이거 책상이랑 의자 이거 봐봐. 이거 다 어떻게 했겠어요? 이건 다 수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을 그게 인적 자원이든 간에 아니면 뭐 capital machinery든 간에 resource든 간에 걔네를 다 어디 몰빵했어요. 우린 다 차랑 반도체 몰빵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의 엄청난 성장은 무조건 그 수출에서 큰 부분이 왔다고 봐도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게 높은 수입 의존도예요. 그래가지고 2023년에 우리나라 임금 상승률이 1.7%가 나왔어요. 물가 상승률이 3.5% 나왔어요. 거꾸로 간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왜 3.5%씩 나올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소비를 미친 듯이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좋아해요? 부동산 좋아해. 돈을 거기다가 이렇게 빚내가지고 엄청나게 거기다가 넣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소비가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지수도 되게 낮게 나와요, 계속. 근데도 물가가 이렇게 3.5%씩 왜 오르냐고.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입품들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이러고 돈을 많이 써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수입 의존도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동안 그만큼 엑스포트로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수출 경쟁력 키우느라 커피, 뭐 의자, 책상, 이어폰 이런 거 만드는 능력은 다 상실했네? 다 수입해야지? 수입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예민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지금 미친 듯이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를 막 정책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선택한 결과예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게 경제학에서는 항상 하나를 선택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정책은 그런 대가를 같이 대비를 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 어쨌든 간에 이제 수입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진짜 유익한 수업이네요. 이 하나 내추럴 가스 하나로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쵸.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과목용으로 나 그렇구만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를 어떻게 잃었는지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잃을 걸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경제학은 그냥 이거 배우고 땡이 아니라 재밌게 그리고 의미 있게 세상을 경제학적 시선으로 또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소리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이게 음악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적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즐거움이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생각하면 좋아요. 너무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